안녕하세요. 저는 조나스 모텐슨입니다. 오늘 새로운 URP 샘플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30분 동안 프로젝트 구축 시의 디자인 고려사항들, 기술적인 부분들,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성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플랫폼을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에셋을 좀 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에셋에 대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니티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허브에서 시작해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URP용 컨텐츠가 포함된 유일한 템플릿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설 현장뿐이었습니다. 이 씬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URP 초기 단계 때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URP의 최신 기능 그리고 가장 멋진 기능은 이 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씬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임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약간의 클린업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빈 템플릿이 유용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SRP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에 매우 적합하고요. 다음으로 HRDP용 샘플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URP 샘플씬도 결국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유저에게 워크플로우와 UR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고 또 파이프라인에 온보딩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 등등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씬을 디자인할 때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URP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고 또 극사실적인 맥락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 URP를 커스터마해서 게임의 독특한 비주얼을 구현하는 방법도 보여주고 싶었고 유저가 에셋에서 룩 데브를 해서 대상을 트럽해서 URP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씬 하나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각 요구사항에 맞는 별도의 씬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정원의 경우 URP PBS 쉐이더를 사용해서 모바일과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콘솔은 물론 PC와 하이엔드를 타깃으로 하는 환경을 빌드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작업 중인 오아시스는요. VFX 그래프와 고디테일 에셋, 스피트리를 사용해서 컴퓨터 쉐이더를 지원하는 기계의 극사실주의를 구현해줍니다. 다음으로 조종석은 쉐이더 그래프에서 커스텀 라이팅을 사용해서 효율적인 스타일라이즈드 렌더링을 수행하고요. 오큘러스트와 같은 독립형 VR 헤드셋을 타겟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 사이를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사의 전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씬이 여러 개 있으면 씬 사이를 이동할 때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끄러운 전원을 원했고 여러 스크린이 있는 이 화면이 있는 방을 떠올렸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이 화면이 켜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컨트롤 패널을 만지면 주변의 모든 것이 디졸브 되면서 새로운 장소로 갑니다.
그럼 URP로 이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일단 스크린 밖에 렌더 타겟이 있는데 화면 속의 모든 것을 스크린 밖에서 렌더링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 모니터에 있는 것들은 스크린 밖에서 렌더링이 되고요. 그리고 텍스처를 샘플링하는 커스텀 쉐이더가 있고 그 쉐이더는 실제 화면 표면 자체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 스텐실 마스크가 있어서 디졸브 효과와 풀스크린 효과를 스텐실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디졸브하는 실제 전체 풀스크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씬은 필요할 때마다 로딩이 됩니다. 로딩이라기보다 활성화가 됩니다. 씬들이 게임 초반에 모두 로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이후 활성화됩니다. 여기 두 대의 카메라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 터미널에서 방을 렌더링하고 다른 하나는 화면 밖에서 렌더링을 하는 오프셋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활성화, 비활성화하면 두 카메라가 완전히 1대1로 서로를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카메라의 포지션을 이동시키다가 서로의 위치가 물 흐르듯이 교환될 수 있는 지점에서 중단을 합니다. URP에서 그림자를 들이우는 디렉셔널 라이트가 하나만 허용되는데요. 얘를 메인 조명이라고도 합니다. 씬마다 이 조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씬은 밤이라서 각도가 다르고 틴트도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구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씬별로 세팅을 해야 합니다. URP에서는 최대 1개만 있기 때문에 씬별로 조명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온비긴 카메라 렌더링 콜백에서 하고요. 여기서 태그별로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 조명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 내에서 일단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두 대의 카메라가 렌더링하는 것입니다. 한 대의 카메라가 이 하나의 조명을 렌더링하는데 이게 메인 조명이고 다른 카메라가 렌더링할 때는 다른 조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티에는 렌더링 세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카이박스고요. 이건 일반적인 앰비언트 라이팅입니다. 물론 밤씬에는 낮씬과 다른 스카이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현재 렌더링 중인 카메라를 확인하면서 이를 처리하고요. 그런 다음 실제 스카이박스와 리플렉션 등을 가져오는 몇 가지 컨스트럭트를 만든 다음에 카메라에 따라서 설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 두 대의 카메라가 동일한 것을 렌더링하는 분할 화면 셋업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드되더라도 조명 설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그라운드 전환을 위해 화면이 리플렉션과 같은 PPR 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완전히 raw 렌더 텍스처로 페이드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전환이 매끄럽게 되고요.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했고 실제 raw 렌더 텍스처는 렌더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이전 카메라에서 렌더링한 텍스처를 샘플링하는 거고요. 그 다음 조명이 없는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리플렉션을 추가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쉐이더 그래프에서 커스텀 함수 노드를 사용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특히 SRP에 있는 쉐이더 API 중 일부를 연결하려는 경우 정말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를 사용해서 모든 종의 HLSL을 작성할 수 있고요. 굉장히 강력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쉐이더 라이브러리를 알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도 됩니다. 별도의 파일에서 URP 리플렉션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URP의 쉐이더 라이브러리 함수인 Glossy Environment Reflection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쉐이더 그래프에는 이미 리플렉션 프로브 노드가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리플렉션 프로브만 지원함으로 프로브 간의 블렌딩이 안 되고요. 또 박스 프로젝션에 의존해야 정확하거나 조금이라도 정확한 리플렉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쉐이더 그래프의 리플렉션 노드에서는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함수를 호출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스텀 쉐이더에서도 똑같은 리플렉션 서포트를 받게 됩니다. 이는 URP lit 쉐이더에서도 제공이 됩니다. 쉐이더 그래프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쉐이더 그래프 에디터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모든 쉐이더 그래프 프리뷰가 모두 레거시 파이프라인, 즉 빌트인을 사용해서 렌더링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별 HLSL이나 커스텀 함수 노드를 사용할 때마다 쉐이더 그래프 프리뷰로 랩핑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즉 그래프를 편집할 때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빌트인으로 실행 중이기 때문에 에디터에서는 컴파일 되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컴파일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모든 곳에서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뷰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요. 저는 게을러서 그냥 검은색으로 놔뒀습니다. 그런 다음 노드를 작성한 후에는 연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쉐이더 그래프용 팁인데요. 이 모든 것을 연결을 하려면 많은 셋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글로시 리플렉션 함수에는 월드 스페이스나 포지션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용한 것은 서브 그래프에서 이를 랩핑을 하는 것입니다. 서브 그래프에서 매번 셋업을 할 필요가 없이 노출할 것과 노출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브 그래프 안에 실제 커스텀 함수 노드가 있고 월드 포지션이나 뷰 방향을 어셈블리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올라가면 평범한 노드처럼 보이고 어디서나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나만의 쉐이더 또는 URP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크롬 소재가 나오는데요. 완전히 반사가 되지만 URP 리플렉션 작업 부분을 빼고는 조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면은 비스듬히 보면 반사가 약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퍼넬 마스크로 이를 캡처하고 우리가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스크림처럼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 완전히 페이드아웃 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이 컬러 위에 추가가 되고 화면이 켜져 있으면 컬러가 검은색이거나 화면이 꺼져 있으면 오프 스크린 렌더 텍스처입니다. 이 서프 그래프는 전환에 관한 것인데요. 검은색과 이상한 연어 같은 색깔인 렌더 텍스처 간의 일종의 크로스페이드입니다. 이는 그레이스케일 값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보로노이 노이즈를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거리를 기준으로 HDR 컬러로 채색하는 엣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레이스케일 값에는 아무 것이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처로 이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텍스처를 사용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졸브 효과의 경우 오른쪽 하단에 나온 것처럼 이런 종류의 픽셀화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고요. 텍스처로 구동되는 경우 효과를 반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새 텍스처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에 아주 좋죠. 다음은 디졸브 효과입니다. 이건 풀스크린 이펙트고요. 여기서는 URP의 풀스크린 렌더러 패스, 렌더러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능은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싱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렌더러에서 기능을 추가한 다음 쉐이더 그래프에서 커스텀 이미지 이펙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크로스페이드 기능을 사용을 했고요. 이걸 서브그래프에 넣은 다음 다시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처를 사용하는 대신 월드 스페이스의 픽셀화된 노이즈 그리드 같은 것을 생성하는 다른 서브 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크로스페이딩을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완전히 검은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은 그대로 놔두고 싶기 때문에 URP에서도 빌트인 렌더, 오브젝트 렌더러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추가하면 화면을 한 번 더 렌더링하는 또 다른 패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텐실에 쓰고 스텐실 값을 1로 쓴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이는 실제 쉐이더 그래프에서 스텐실과 비교를 해서 1위는 모든 프래그먼트에서 포스트 프로세싱 효과를 렌더링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 트랜지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켜면 화면을 제외한 월드를 디졸브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 raw 렌더 텍스처는 표시되고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지점에서 위치를 바꾸고 다시 페이드인 합니다. 이제 URP의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독립형 VR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동하는 데에는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픽셀 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한눈에 한 번씩 2번 렌더링 해야 하고요. 또 메타 퀘스트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72fps로 실행해야 할 정도로 높은 프레임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URP, PBR, 리테이더는 종종 너무 비싸서 퀘스트와 같은 기기에서 구동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URP에서는 다른 쉐이더도 있는데요. 심플릿과 베이글릿은 훨씬 더 BRDF가 저렴하고 리플렉션이나 스페큘러 컨트리뷰션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텐츠만 적합하다면 그 차이를 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부여하는 금속 구가 있다면
심플릿으로는 반사가 구현되지 않겠죠. 그래서 environment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쉐이더로 통일을 하되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서 릿 쉐이더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른 접근 방식으로는 쉐이더 그래프 내에서 커스텀 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 방법인데요. 모든 것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 잘 작동하지만 오른쪽의 샘플이 전혀 정확하지 않게 보이는 다른 많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커스텀 라이팅의 힘이고요. 커스텀 라이팅의 또 다른 장점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만 자신만의 기발한 조명 기능을 만들고 싶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전혀 정확하진 않지만 게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씬에도 이 워크플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URB 쉐이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글로시 리플렉션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쉐이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인 라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쉽고 간단한 함수가 바로 getMainLight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얻기 위해서 그림자 좌표를 제공합니다. 이 또한 URB 쉐이더 라이브러리의 다른 헬퍼 함수를 사용해서 월드 포지션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쉐이더 그래프 프리뷰로 감싸고 몇 가지 값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프리뷰를 쉐이더 그래프에서 얻고 이제는 간단한 덧 제품으로 쉐이더에서 커스텀 조명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고요. 이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최대한 빨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조정석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더 만화 스타일을 원해서요. 덧 프로덕트에서 스무드 스텝을 이용했습니다. 일반 스텝도 있고 스무드 스텝은 좀 더 비용이 들지만 스텝은 완전히 바이너리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엔티 엘리어징이 없으면 엘리어징이 매우 심해집니다. 특히 스위치처럼 픽셀이 너무 크면 엘리어징은 피해야 합니다. 퀘스트에 대한 권장사항은 MSA를 실행하는 것이고 MSA는 프래그먼트 엘리어징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해야 하고 이때 스무드 스텝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팅 같은 경우에 유니티 외부에서 라이트 맵을 구워서 포토샵에서 편집해서 좀 더 스타일라이즈드하게 만들어서 다시 쉐이더로 가져와서 편집했습니다. 이것도 커스텀 라이팅이 강력한 이유를 보여주는 예인데요. 에디터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물리기만의 유니티 라이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만은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라이팅이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짜 디프랙션, 회절 효과를 추가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빛이 지나가는 가장자리 부분이 약간 붉게 변합니다. 그래서 쉐이더 맵을 여러 번 샘플링한 다음에 그 차이를 기반으로 그림자 주변에 이 영역을 분리하고 붉은 틴트로 약간의 따뜻함을 도입을 하고 또 빛이 카펫에 닿을 때 구부러지는 모습을 시뮬레이트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출시되면 이 모든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화도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라인 효과를 추가했습니다. 이 작업도 코드 없이 완전히 똑같이 같은 렌더러 기능을 사용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각기 다른 옵셋 위치에서 월드스페이스 노멀을 샘플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노멀 맵에서 덧 프로덕트에서 수많은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 엣지 디텍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묘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아트 스타일을 통일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 URP 조명에 연결되는 커스텀 함수 노드를 작성하려면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쉐이더 라이브러리에 대한 많은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문서가 거의 없고요. 또 HLSL에는 Public API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URP 팀이 API를 일부 변경하면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는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대체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블록 쉐이더라고 하는데요. 얘는 간단하고 파이프라인 교차가 가능하고 문서도 많습니다. 커스텀 작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블록 쉐이더를 사용해 보시고요. 링크가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니티 포럼에 가보시면 쉐이더 섹션이 있고요. 거기에서 프로토타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도 저희가 필요하니까 언제든지 의견 주시고요. 또
고유 에셋이 가장 많은 씬인 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릴리스가 출시되면 모두 제공이 될 텐데요. 일단 모두 모듈형으로 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확장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수 있고요. 지오메트리가 이 정도로 크기 때문에 실제 렌더링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밤 시간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실시간 조명이 필요했고요. 다시 말해서 몇 개의 주요 조명만 제외하고 작은 조명에 대한 추가 라이트 섀도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모든 조명에 구운 쿠키를 사용했는데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림자 대신 쿠키를 사용할 때 빛이 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렌더링 레이어를 사용을 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가까운 램프가 있다면 방 안의 바닥과 옆방의 바닥에 빛이 약간 셀 수 있는데 그 방의 바닥과 조명을 서로 다른 레이어에 배치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모듈형 에셋의 장점은 이렇게 레벨을 아주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지테이션 쉐이더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라이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에도 약간의 반투명도도 제공하고 조명에 잘 반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get made light와 비슷하게 쉐이더 그래프의 라이트 루프와 커스텀 함수 노드를 만들었고요. 이 값을 subsurface scattering 맵에 곱한 다음에 이 값을 이미션에 파이프해서 식물을 통과할 때 주변에 빛을 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퀄리티 세팅, 파이프라인 에셋, 렌더러 기능 등 URP에는 구성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타겟에 맞게 구성할 때마다 앱을 프로파일링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파일러는 앱의 CPU 사용량을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멋진 기능은 오른쪽의 프레임 디버거입니다. URP에서 설정하는 많은 세팅이나 의사결정이 프레임에 있는 패스의 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서 프레임 디버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떤 타겟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열어두고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 패스가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발생해버린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실제로 기대하는 프레임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픽 세팅을 구성할 때는 타겟 하드웨어의 아키텍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CPU가 타일 기반인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모바일에서 개발하는 경우 타일 기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한된 대역폭입니다. 따라서 매우 큰 풀스크린 텍스처에 종속성이 있는 기능은 샘플링을 피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기기에는 픽셀이 많습니다. URP에서는 렌더링 스케일을 변경하기 위해 슬라이더를 줄여야 하고요. 그러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많은 프레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업스케일링을 원하는 경우 FSR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신 휴대전화의 픽셀은 너무 작아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에는 패스 머지 최적화도 가능합니다. 즉 프레임에 동일한 렌더링 타겟에서 렌더링하는 패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성능 향상을 위해 이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스 안에 무엇인가를 주입하지 말고 옵티마이저가 알아서 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URP에서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URP에서는 세 가지 렌더링 패스가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오래된 방식인 포워드인데요. 오브젝트당 라이트 제한이 있습니다. 즉, 특정 오브젝트에는 특정 개수의 조명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왼쪽에서 보시듯이 정원 씬에서는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자갈이 있는데요. 자갈에는 지금 랜턴에서 빛이 비춰지지 않죠. 그래서 잘 작동이 안 되고요. 저렴할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비용을 실제로 줄이는 버텍스 라이팅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디퍼드가 있는데요. 라이트 스케일링에 훨씬 더 좋지만 디퍼드에서 커스텀 라이팅을 이용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가운데 왼쪽 하단에 있는 식물을 보면 빛나는 조명 효과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렌더링 패스로서도 조금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워드 플러스는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비용이 높습니다. 조명을 다르게 구조화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당 라이트 제한이 더 이상 없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모바일에 매우 최적화되어 있고 특히 GPU가 있는 고사양 기기에서 유용합니다. 이러한 디바이스에서는 포워드 플러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뎁스 프라이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버드로는 프레임 중에 일부 픽셀이 여러 번 그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뎁스 프라이밍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프리패스를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씬의 깊이를, 뎁스를 렌더링하고 뎁스 버퍼를 통해 보다 비싼 프래그먼트로 렌더링할 때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PC에서 매우 훌륭한 최적화 방법입니다.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 하드웨어가 보통 칩에서 이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칩에서 이미 숨겨진 표면을 제거하기 때문에 뎁스 프라이밍을 수행하면 실제로 얻는 이점이 없고요. 프리패스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게 됩니다. 모든 프래그먼트는 어차피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비용만 더 드는 격입니다. 그리고 뎁스 프라이밍을 하지 않더라도 프리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URP에는 데칼과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이 프리패스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데칼은 작동하도록 구성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또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 모드라는 것은 모바일에서 스크린 스페이스 모드를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긴 프리패스도 필요 없고요. 하지만 정말 디버퍼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강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어떤 표면 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디버퍼 데칼은 메탈릭이나 스무드니스, 그리고 SSAO는 알비도에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 디버퍼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풀스크린 텍스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와 대역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유지하시고요. SSAO는 구성이 좀 더 어렵습니다. 오페크 패스 이후에 활성화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SAO를 오페크 패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패스를 이용하면 그 후에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뎁스를 오페크 패스에서부터 얻고요. 노멀은 프리패스에서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스에서 노멀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대신 노멀을 비활성화하면 뎁스에서 다시 생성하기 때문에 SSAO의 경우 오페크 패스 이후 활성화하고 소스에서 노멀을 제거해서 프리패스에 대한 종속성을 제거하면 제대로 SSAO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프리패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퀘스트 2의 경우 프래그먼트에 의지하는 디바이스라 픽셀이 많고 화면에 많은 픽셀을 처리해야 하는데 GPU가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 뎁스 카피가 상당히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 프리패스라고 하는 뎁스 텍스처 모드가 있는데요. 프라이밍을 하지 않고 프리패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뎁스 카피를 절약할 수 있고 퀘스트에서는 특히 성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넘어가고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티에서 바로 지원되는 기능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만든 렌더러 기능은 런타임의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 현재 활성화된 세팅 품질에 따라서 볼륨 프로파일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을 하면 아이패드에서 필요한 FPS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은 생략할게요. 자, 너무 길었지만 이제 여러분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살펴보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이 템플릿은 유니티 허브에 공개될 거고요. 기존의 건설 현장 씬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적인 부분과 버그가 많을 수도 있어서 먼저 에디터의 23.2 베타 버전에서 소프트 릴리스를 진행하고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들면 LTS 버전도 출시할 겁니다. 엑스포 현장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부디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프로젝트도 한번 보시고요. 아이폰, 아이패드, PC에서도 돌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와 계신데요. 대부분 테크 아티스트이지만 URP 팀부터 아티스트, QA 등 회사 전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